을 위한 에듀트레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에듀케이션, 트레인, 기차라는 뜻이지만 ing를 붙여서 트레이닝이 되면 훈련하다, 연습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이제 선생님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에듀트레인이 뭐냐?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수업 분석에 대한 책이 우리나라에 그동안 한 서너 권 나왔고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수업 분석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이 높아지고 있죠. 에듀트레인을 활용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선생님들의 수업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수학습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수업 분석 종합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다 가능하고 가장 이상적인 건 스스로 객관적인 결과를 확인해서 자기 장악의 도구로 활용을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장 교감팀을 비롯해서 수석 선생님, 동료 교사, 장학생 장학 업무를 지원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 에듀트레인을 제가 만들었다고 하면은 좀 공신력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7개 공립대, 교대, 사대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요. 대표 선수 한 명씩 모인 게 아니고 그 대학에 관련되는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학협력단장들이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학교에 공급하자 이렇게 7개 대학 총장님들이 도장을 꽝꽝꽝 찍어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는 그 일에 총대를 메고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이렇게 연수를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참여 대학은 서울교대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좀 빨간 글씨로 크게 나왔는데 저 뒤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7개 대학이 참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했습니다. 이 에듀트레인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 2009년 12월에 그때 당시 교과부에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가 1년에 5조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공교육을 내실화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면 아이들의 학습 성취도가 올라갈 테고 그에 따라서 사교육비로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소위 말하는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 제고 방안 해가지고 한 20페이지짜리가 나왔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그때부터 개발이 들어가서 작년 연말에 개발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트레인이 이래서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선생님들은 아마 1년에 몇 차례씩 수업 공개를 하시는데 공개 수업이나 수업 장학에 대비해서 사전에 선생님들 자신의 수업 능력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수업 분석 종합보고서 말씀드렸죠.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 그 수많은 수십 명의 교수님이 참여해서 만든 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특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선생님들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선생님들이 제가 듣기로 기계치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잘 못 다룬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굉장히 아이콘의 수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가장 간단하게 만드느라고 소위 말하는 7개 교대사의 그 컴퓨터 전문가들이 많이 달라붙어 가지고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업 동영상이 필요해요. 수업 동영상 촬영하고 우리 에듀트레인 프로그램을 불러본 다음에 수업 분석 이론을 이용해서 하는데 4가지 분석 이론을 적용을 했습니다. 흐름별 분석, 수업 요소별 분석, 언어 상호작용 분석. 이건 다 아시죠? 플랜더지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업 분위기 분석, 터크만 분석이라고 하죠. 이 4가지 분석인데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 흐름별 분석은 일반적인 수업입니다. 선생님들 40분 수업하실 때 시작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일반적으로 수업 도입 부분, 전개 부분, 정리 부분으로 나누시죠. 그렇게 해서 시간 흐름별로 도입, 전개, 정리 단계로 나눠서 각 해당되는 요소, 해당되는 항목들을 분석하는 게 수업 흐름별 분석이고요. 일반적인 분석법입니다. 두 번째는 수업 요소별 분석인데요. PCK 분석이라고 해서 요즘은
수업도 그 수업 컨설팅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여지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보여지기 전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업 설계부터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느냐, 예, 그런 부분까지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수업 흐름별 분석은 도입, 전개, 정리로 나누지만 수업 요소별 분석은 수업 설계, 그 다음에 수업 실행, 그 다음에 기타 환경 및 분위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언어 상호작용 분석법인데요. 플랜드드 분석법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하위 요소가 있는데 7가지는 교사의 언어에 해당되고 두 가지는 학생 언어에 해당되고 한 가지는 기타 활동에 해당되는데, 예, 그거는 뭐 굳이 1번이 뭡니다, 2번이 뭡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프로그램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분위기 분석법은 터크만 교수가 만든 거고, 4가지 얼마나 창의성을 띠고 있느냐, 활기성, 친밀성, 온화성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데 28가지 형용사 쌍을 5단계로 분석 체크를 해가지고 그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게 수업 분위기 분석법입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에듀트레인이 뭡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에듀트레인이 이렇게 장현초등학교는 제가 지난주부터 확인해 보니까 저희 사이트에 가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많이 다운받으셨더라고요. 다운 많이 받으셨죠? 네,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 구성되어 있고, 뭐 어떤 건지 직접 보실게요. 여기에 있는 거는 간단합니다. 4가지 분석법, 아까 말씀드린 흐름별, 요소별, 언어 상호작용 분석, 수업 분위기 분석을 선택하는 박스고요. 아이콘도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비디오 열기, 분석 결과 열기, 환경 설정, 보고서 저장인데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아마 이제 다운을 받으셨지만 아직 활용을 안 하시고 있을 것 같은데, 장현초등학교만의 그 분석 항목을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현초등학교만의 분석 항목. 저희가 여기에 있는 그 분석 항목들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와 있는 참관록을 다 수합을 해서 그걸 다 참고해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각 교대나 사대 교수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수업 설계 전문가들이 요거는 꼭 필요하다, 요건 좀 빼도 되겠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만든 거지만 그래도 각 학교마다 우리 학교만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거기를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장현초등학교만의 그 분석 항목은 장현초등학교 수석 선생님이나 연구부장 선생님께서 좀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해놓으셨을 텐데, 자, 여기 보시죠. 3번째 환경 설정이 있죠. 환경 설정을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판이 딱 벌어집니다. 그럼 저 위에 보면 도입 필터, 전개 필터, 정리 필터, 설계, 환경 실행 다 나와 있죠. 자,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도입 필터인데, 이 도입 필터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정해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만의, 장현초등학교만의 필터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전시 확인 필요해. 동기유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동기유발이 있는데 이 두 번째 거는 우리 학교에는 필요 없어. 그러면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삭제해버리면 되고요. 이 문구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문구를 고칠까? 수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교는 이거 꼭 필요해. 그럼 여기다 놓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필터별로 도입, 전개, 정리, 설계, 실행, 환경 필터별로 전부 다 수정을 하세요. 우리 학교만의 분석 항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저장 버튼이 있죠. 저장 버튼 누르고 나가면 우리 학교만의 그 분석 항목이 정해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분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저장하면 그게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그 작업하시는 선생님의 그 C 폴더에 그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서가 우리 그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 밑에 에듀트레인 폴더 안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저장한 거를 6개 필터별로 항목을 다 따로 빼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교내 메신저를 할
같이 이메일로 보내드리면 그 선생님들 딱 그걸 다운받으셔서 그걸 그대로 선생님들 컴퓨터에 있는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에 에듀트레인 폴더로 덮어쓰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분이 작업하신 걸 모든 장현초등학교 모든 선생님들이 다 공유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이 고생해서 다른 분들이 좀 편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 끝내고 제일 마지막에 기타 환경 및 활성화가 있는데, 자, 여기는 두 가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 분석, 그 다음에 언어 분석. 이건 초 단위로 되어 있고요. 기본 분석은 15초부터 120초까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발령난 지 얼마 안 되시는 젊은 선생님들은, 경험이 좀 적은 선생님들은, 야, 나는 15초 단위로 할래, 나는 20초 단위로 할래, 저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다가 좀 경력이 오래되시고, 아, 내가 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그러면 60초, 120초 그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두 번째는 언어 분석은 누가 됐든 3초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언어 사고 적용 분석은 플래너즈라는 교수라는 분이 만든 건데, 그분이 그 이론을 만들 때 무조건 3초 단위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3초 단위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 됐으면 저장 누르면, 예, 드디어 이제 환경 설정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분석에 들어가는데, 예, 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동영상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내 컴퓨터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든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디오 열기를 누르면, 예, 그 있는 위치로 찾아가서, 네, 그 파일을 찾아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화면이 불러와졌죠? 네, 여기 이제 수석 선생님의 파일을 제가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예, 왼쪽에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시작을 누르면, 예, 제가 15초로 저는 설정을 했거든요. 15초 딱 하고 나서 이제 자동으로 멈추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15초가 지나갔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여기에 보시면 전시 확인이냐, 동기유발, 동기유발인데 흥미있는 발물 활용과 학습 분위기 조성이냐, 성공 가능한 학습 경험 제공이냐,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학습 활동 전개냐, 어디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저 뒤에 분들은 안 보이시죠? 아, 잘 보이세요? 네. 아이고, 눈 좋으시네요. 제가 볼 때는 이 동기유발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러면 동기유발 앞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십니다. 자, 아이고, 1점이냐, 2점이냐, 3점에서 2점. 이 부분에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예, 3점을 드리겠습니다. 3점.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 15초라는 시간이 결국 짧지 않거든요. 한 개 요소만 해당되지 않고 어떨 땐 두 개 요소나 세 개 요소가 겹칠 때도 있습니다. 15초나 20초 안에. 예, 그 다음 걸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는 중간에도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꼭 그친 다음에 하지 않아도 진행되는 순간에, 아, 여기는 여기에 해당돼, 찾아서 점수 주고, 찾아서 점수 주고, 이렇게 하면 되고, 요 15초 만에 두 가지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체크하셔도 이게 분석이 되어 있죠. 다음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장현초등학교만의 분석 항목이 다 설정이 됐고, 지금 도입 부분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제가 원래는 40분 동안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15초가 될 때마다 다 지금 멈추고 있는데, 해당되는 부분에, 예, 그 15초에 해당되는 요 학습 요소와 항목들을 찾아가지고 체크하고 평가를 하고, 체크하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까지 다 끝나게 되면 자동으로 팝업 창이 딱 뜨면서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 완료 버튼을 누르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러면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예, 분석 진행 중인데 마치겠습니까? 네. 예, 이렇게 지금 하나 팝업 창이 뜹니다. 저 위에는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입력된 예, 시간이 나오고요. 옆에 수업자 누가 수업했느냐 입력하시면 돼요. 교과명 입력하시고 장소 입력하시고 네, 단원명 분석자 수업자와 분석자가 같을 수도 있고 수업자와 분석자가 다를 수도 있겠죠. 예, 이 장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장 이상적인 수업 분석 방법은 자기 수업을 자기가 녹화해서 자기가 분석하는 거 예,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내가 수업한 걸 내가 녹화해서 우리 동료 선생님한테 뭐 동학년 선생님이랄지 아니면 우리 장현초등학교에서 그래도 경험이 오래되신 수업 잘하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수업을 좀 분석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분석을 좀 요청하는 경우 예, 세 번째는 반대 경우입니다. 수업 잘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녹화를 요청을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본인이 그 선생님의 수업 잘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에듀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예, 나머지 부분 다 이제 살펴보시면 아시고요. 자, 그래서 수업 흐름별 분석이 끝났다고 치고요. 예, 끝났으면 자, 두 번째 수업 요소별 분석인데 예, 똑같습니다. 그러나 위에 바뀌었죠. 수업 설계 부분, 수업 실행 부분, 예, 환경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비디오 보면서 하시는데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맨 앞에 있는 설계 부분은 수업 지도안이나 수업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 이걸 보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앞부분 수업 설계 부분은 동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 실행에 들어가면 아까 보신 거하고 똑같죠. 전시 확인, 목표 확인 쭉 내려가죠. 이걸 동영상을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언어 상호작용 분석인데요. 예, 플랜더스 교수가 이렇게 10가지 영역으로 기타 활동 하나, 교사 언어 활동 7가지, 학생 언어 활동 2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아마 그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쓰신 경험이 있을 텐데 그거는 속으로 3초를 세야 되고 그 다음에 저 10개 항목을 머릿속에 아마 외우셔가지고 아마 하셨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좀 많이 개선을 해서 예,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더 빨리 하라고 예, 하라고 그래도 알고 더 빨리 하겠습니다. 자, 10개 항목 이렇게 옆에 나와 있고요. 3초로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시작 버튼 누르면 처음부터 시작하죠. 네, 3초 하고 멈췄습니다. 요거는 교사 활동, 교사 언어도 아니고 학생 언어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 수업 중 활동이고 침묵이나 혼란에 해당됩니다. 체크하면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3초하고 또 지나갔죠? 자, 요것도 첫 번째 해당됩니다. 자, 여기도 첫 번째 해당됩니다. 네, 아이들이 예, 좁은 발언, 단답형으로 발언을 했죠? 자, 여기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이렇게 3초 단위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이게 교사 언어냐, 학생 언어냐, 기타 활동이냐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체크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끝나면 분석 보고서가 나오는데 보고서는 제가 이따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버튼 누르고요. 예,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업 분위기 분석이 있는데 요거는 이미 봤던 그 수업 동영상이라면 동영상을 또 보실 필요 없이 요 28개 형용사성에 대해서 5단계로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터크만이라는 분이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속성을 아셨는지 1점이 다 좋고 5점이 다 안 좋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더 헷갈리고 끝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전혀 안 보시고 무조건 1점만 준다고 점수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부 5점 준다고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독창적이다, 참을성이 있다, 여기까지는 왼쪽이 1점 쪽이 괜찮은데 냉정하다, 권위적이다. 이거는 또 1점 쪽이 아주 불리하겠죠. 읽어보시면서 해당되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예, 이렇게 체크 표시가 좀 달라지죠.
체크를 하시면 이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계산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이걸 체크하시고 책을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분석해가지고 결과 그래프까지 도출하려면 아마 선생님들 계산기 두들기시고 해서 한 1박 2일, 2박 3일 걸리실 텐데 이거 이제 I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이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표가 딱 뜹니다. 그래프까지. 예,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하나하나 하면서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미리 해놓은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언어 상호작용 분석 보고서에 아까 그 10가지 활동 중에서 평가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클릭한 횟수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원래 40분 동안 정확하게 수업을 그 시간을 지켜가지고 녹화를 해오셨으면 40분 동안에 몇 번 클릭을 해야 할까요? 문제입니다. 40분 수업을 3초 단위로 분석을 해요. 몇 번 클릭해야 될까요? 빠르시네요. 800번입니다. 800번. 예. 40분 동안 수업한 거를 3초 단위로 클릭하면 800번을 클릭하시는데 제가 해봤더니 40분 수업 분석하는데 800번을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6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40분짜리 분석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래도 선생님들은 그래도 딱 보시면 아시니까 전문가시니까 뭐 저보다 좀 빠르시겠죠. 자, 위쪽에는 횟수가 클릭한 횟수가 나오고요. 자동으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분석한 결과 교사 발언비가 87%, 학생 발언비가 뭐 한 7%, 그다음 기타 발언비가 기타 활동 그 비가 뭐 한 6% 정도 나옵니다. 선생님의 그 발언한 것 중에서도 지시적인 발언이 뭐 한 90%, 비지시적인 발언이 10%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선생님은 아주 권위적으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발언이 너무 많습니다. 40분 수업 동안에 87%가 교사 발언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말씀이 너무 길었다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로 나눠지고, 자, 그러므로 선생님 다음번 수업에서는 교사의 발언을 좀 줄이시고 지시적인 발언보다는 비지시적인 발언, 좀 허용적이고 뭐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예시문으로 저희가 다 그 교수님들이 해놓은 것들이 쭉 또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필요한 거는 선택하시고 필요 없는 건 삭제하시고 또 기본적인 내용은 추가하시고 해가지고 보고서를 완성하셔가지고 출력을 해서 뭐 제출하실 필요가 있으면 제출하시고 이러면 되고요. 수업 분위기 분석 보고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28가지 항목이 있다고 그랬죠. 1번부터 1점부터 5점까지 쭉 줬는데 점수가 쭉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의 수업을 분석한 결과 창의성이 몇 점, 활기성 몇 점, 친밀성 몇 점, 오락성 몇 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아예 딱 그려서 나옵니다. 이 그래프의 특성은 한쪽이 길어지면 한쪽이 짧아지고 반대쪽이 짧아지면 반대쪽이 길어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프만 봐도 이건 창의성 쪽은 좀 괜찮았는데 이 수업이 친밀성과 온화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보고서에서 중요한 건, 자, 그렇다면 친밀성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다 제시를 해줍니다. 친밀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온화성이 부족할 때는 선생님들 다음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창의성이 부족하다, 다음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거를 보시고 보고서를 활용을 하시면 선생님들 수업 개선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록 아직 못 세웠나요? 24분 됐습니다. 좀 많이 중간에 좀 생략하고 해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에듀트레인이 뭡니다. 에듀트레인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했는데, 아마 선생님들 지난주부터 이미 들어가서 회원가입하시고 아마 우리 사이트 에듀트레인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신 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혹시 오늘 말씀 들은 내용이나 또 지난주에 사이트를 한번 쭉 살펴보셨을 텐데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지금 말씀 주시죠.
거기 들어가 보니까요. 네. 가입은 됐는데 네. 거기 바탕화면에서 이제 해상도가 낮아서 네. 그 인증번호를 집어넣을 수 없다고. 아, 해상도가 낮다고 나와요? 네. 그 학교에 있는 컴퓨터가 그런가요? 네. 웬만한 선생님들 쓰시는 거 해상도가 1200은 넘지 않습니다. 75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750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잠깐 여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때문에 저희도 시리얼을 못 넣어가지고 네. 해상도를 매우 높였더니 멀티비전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해상도를 높여야 시리얼을 넣을 수 있는 그 메뉴가 떠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컴퓨터 화면에 여기 화면에만 나오면 되는데 네. 컴퓨터 화면상에서 내 컴퓨터에서 해상도가 1200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해상도가 1200이 안 나와요? 멀티가 안 나와요. 멀티가 안 네, 나온다고요? 수업이 안 돼요. TV가 안 그래서 나와요. 했다가 다시 돌렸더니 실행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프로그램은 애들하고 쓸 일이 없고 이런 쪽에 이렇게 TV에 연결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은 선생님들 컴퓨터에서만 쓰시면 되는 거라서 아니 그냥 실행되던데. 아마 그 멀티비전에 이런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마 컴퓨터 해상도가 자동으로 줄어 있을 겁니다. 인증번호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얘랑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컴퓨터 사양은 괜찮지만 얘가 수용할 만큼의 그 해상도는 쫙 줄어 있어요. 선생님들 컴퓨터가 지금 해상도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꽂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여기에 연결